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아까 전 시간에 비대위가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럼 비대위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안 그러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특히 그런데 비대위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협력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자꾸 자기가 뭘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지 말고 투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명성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 선정하는 거 보면 내가 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데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총회 책자 같은 걸 보면 정비업체 선정해 놓은 거 보면 저는 처음 넣는 정비업체가 있고 또는 어느 다른 업종을 가서 보면 처음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합을 대신해 가지고 변호사가 나와서 저 양반 처음 보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까? 정비사업에서 명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으로 개방해야 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적.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배점표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점을 들여서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일반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집 특례법으로 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일반 경쟁하는데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모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접수만 해가지고 다 보고 다 빼버리고 F 용지에 회사 이름과 뭐 배점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대의원회는 뭡니까? 거수기에 불과해버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공개한다고 자꾸 저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대상자를 100% 좀 해주라. 어차피 해야 되고 안 해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하고 열람에 복사해준 자료들을 조합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지하고 소식주소로 해가지고 통지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자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개됐고 그 내용은 이렇다라고 해주라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정비사업 공부를 꼭 하십시오. 각종 교육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저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현황들을 조합 홈페이지 소식지에 해가지고 조합원들이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 강의를 제 걸 듣고 댓글을 듣고 제가 보기엔 동영상 강좌하는 이유가 그냥 가서 강좌를 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하다 맙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해야 돼 있는 이 강좌를 자 추진위원장 이렇게 들었다.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들었다. 아니면 조합장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좀 믿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공개 토론회 해버리십시오.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가서 참여해가지고 조합장님 잘 모르시고 했으니까 제가 참여해가지고 비대위가 얘기하는 걸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실시하고 그 공개 토론 결과를 조합원한테 통지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비대위가 택도 없는 얘기라는 것은 탁 깨버려가지고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속지 마라. 라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끝내야 안 됩니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토론 시에 만약에 조합이 협력업체 선정되어 있으면 감정평가서 오십시오. 변호사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이건 비디오 돌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면 보실 때 조금 수월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상대로 한 교육 강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세요, 거의. 자, 왜 그런지 보면 이 조합원들이 제대로 모르면 비대위 말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이 잘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
가서 한 번씩 해주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안 할까, 이 사람들은?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모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뭐 됐습니까? 반대하는 게 사대부 출신들이에요. 사대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백성이 글을 알아가지고 많이 깨우치면 자기들 사대부의 근간이 흔들려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원들이 많이 알면 야, 힘들어. 그냥 놔두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더라도 따라오도록 내비둬. 그냥 조합장이 안건 올리면 예 그러고 찍어주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 이런 것 때문에 이 5번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제가 홈페이지 동영상 강좌를 개최하고 이렇게 강의안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100% 듣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땐 제기하십시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명예훼손한다든지 이런 사람 경우는 형사고소를 해버리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총회받아 갈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들어가려는 걸 못할 경우는 그걸 인해가지고 총회가 무선 내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푸시 공격을 가해야 수그러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강좌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교재는 이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